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얼굴을 비추죠. 제가 최근에 잠을 잘 못 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뭔가 들을 만한 거 없을까 해서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뭐 수면 주파수도 듣고 빗소리도 듣고 수면 유도제도 먹고 다 했는데 의외로 정말 효과가 있었던 게 제 목소리를 듣는 거였어요. 정말 어이없죠? 근데 진짜로 저한테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거든요. 자기 전에 이현님 영상 들으면 잠이 잘 온다. 혹은 편안하다. 그리고 동시에 그거를 지표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그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들어가면은 제 유튜브 채널에 이용자가 어느 시간대에 채널을 보는지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압도적으로 밤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밤에 자기 전에 들을 만한 긴 오디오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간인데요. 아티스트 웨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저자 줄리아 캐머런이 썼던 굉장히 메가 히트를 한 책인데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모닝 페이지라고 하는 일기장에다가 세 쪽의 일기를 쓰고 삶을 살아가면 그리고 창작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삶에 영감이 있고 도움이 된다라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워크숍이 있고 실제로 사람들을 많이 이제 좋은 영향을 미쳤고 제가 좋아하는 빅매직의 저자 그러니까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를 쓴 저자가 모닝 페이지 그리고 아티스트 웨이가 없었다면 나의 책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던 아주 베스트셀러인데 그 책의 이제 후속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책을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 추천사 의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책이 이제 출간되기 전에 이 책을 본 거였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작도 읽었거든요. 근데 전작보다 저는 조금 더 좋았고 저에게 더 필요한 책이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이 책이 사실은 듣기에 대한 책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모닝 페이지 이런 거는 앞부분에 이제 간략히만 나오고 세상에 있는 많은 소리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소리들 전부 다 어떻게 해야지 잘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책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많이 말을 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그리고 잘 듣고 싶은 성격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제가 그림을 막 엄청 자주 그리진 않지만 저의 뿌리가 그림이고 그리고 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를 들여다보는 거고 그거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잘 들으면 많은 세상의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내면에 있는 좋은 힌트도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미흡하게 들었던 부분도 많고 아 이런 거를 내 삶에 적용하면 너무 좋겠다 하는 어쨌거나 정말 실질적으로 제 삶에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추천사를 써달라는 의뢰와 더불어서 그 이 책을 유료로 저희가 돈을 드릴 테니까 유튜브 영상 제작해서 홍보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요청이 왔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이렇게 좀 시크하게 보고 결정을 내리겠다.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 요즘에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유료 광고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왜 안 하냐면 광고가 제안은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광고를 하는 이유가 돈이면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 때문에 한 광고들도 당연히 있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경험이 뭔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광고를 할 때 기준은 내가 이 광고를 했을 때 나도 너무 이거를 정말로 추천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영상을 귀연둥이가 봤을 때 정말 도움이 돼서 그리고 그 나와 함께 하는 것도 이 광고주에게 좋은 시너지가 돼서 왜냐면 이연이라는 제가 갖고 있는 어조와 뭐 스토리야 뭐 브랜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합이 나는 그런 거라면 광고를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세 가지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나와 광고주 여기까지는 충족이 돼도 귀연둥이까지 좋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이제 많이 안 했었는데 얘는 너무 좋아서
오히려 좋아서 광고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얘를 그냥 추천을 하면 더 그냥 추천을 할 수 있는데 광고로 하면 더 안 볼 것 같은 거예요. 특히나 책 광고는. 그래서 그냥 제가 내용을 조금 허심탄회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 라디오 같은 영상을 들으면서 마음에 드시는 분은 구매하고 싶으면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뭐 그게 아닌 분은 이 영상만 들어도 뭐 충분히 아 이런 내용의 책이구나 하실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니까 출판사에서는 오히려 너무 좋다 그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했고요. 저는 또 이거를 귀연둥이에게도 같이 뭔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비즈니스 북스 측에 광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50권을 우리 귀연둥이에게 선물로 해주세요. 그래서 그 50권을 받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윗집에 강아지가 자꾸 짖네요. 겁이 굉장히 많은 강아지거든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간단하게 더보기에 이벤트 링크도 첨부를 할 테니까요. 간단한 설문 같은 참여 방식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책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6주간의 그런 워크숍을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워크숍 형태라서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칸 같은 게 있어요. 약간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뭐 문제집 보면은 뭐뭐 해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느꼈나요? 뭐뭐를 써보세요 하면서 약간 그런 줄가 있고 거기다 우리가 직접 쓸 수 있는 형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를 바꾸는 듣기 연습 편한 신발 한 켤레를 준비하세요. 20분 정도 짧게 걷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고 뭐 풍경 하나를 기록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그런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워크숍 형태로 6주간의 코스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목차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아 이런 책이구나. 되게 매력 있고 재밌겠다 하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아티스트 웨이 일상 속 실천법 위크 제로 위크 0 0주차 듣기 습관을 위한 3가지 도구. 그러니까 아직 시작하기 전에 이런 습관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첫 번째 장인데요. 아까 제가 말했던 모닝 페이지, 그리고 아티스트 데이트.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걷기로 나만의 듣기 루틴을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0주차에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1주차, 첫 주차, 1주차, 2일주차 맞죠? 주변의 모든 소리를 듣고 느끼는 법. 들리는 소리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을 관찰해보자. 나라는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2주차. 타인의 말 속에서 새로운 생각을 발견하는 법.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연습을 해보자. 뜻밖의 통찰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3주차. 머리의 소리보다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듣는 법. 내 안의 소리에 깊숙이 귀 기울여보자.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이 알려줄 것이다. 4주차. 소중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법.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자신감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다. 마음을 열고 들어보자. 마지막으로 5주차. 마음속 영웅에게 지혜를 구하는 법. 평소 존경하던 사람과 대화하듯 그의 말을 들어보자. 보석 같은 인생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주차. 고요함에 귀를 기울이는 법. 고요함 속에 몸을 맡겨보자. 복잡했던 생각과 감정이 어느 순간 명료해졌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 한 장 한 장 굉장히 다 되게 일단은 글이 굉장히 쉽게 읽히고요. 그리고 삶에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소설만 읽는 사람이 있고 자기계발서만 읽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후자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사실 소설 속에서도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만 저는 당장 삶에 쓰일 수 있는 이야기를 삶에 가깝게 바로 전달해주는 것들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 책을 5권을 또 추가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 주변에 이제 크리에이터 내지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께만 전달을 드렸는데 네, 우리 귀염둥이께도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직접 선물로도 나눠드리고 싶어요. 어쨌거나 그 모닝 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드릴게요. 모닝 페이지는 아침에 우리가 그냥 일어나자마자 바로 쓰는 세 줄의 일기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여기에 이제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45분 일찍 일어나서 이 모닝 페이지를 45분 동안 일어나자마자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45분이냐면 융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이 일어나자마자 그 45분까지 자기 방어가 세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솔직한 자기 내면을 털어놓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가 왜 이렇게 짖는 거지? 네, 책에 그 내용도 나와요. 릴리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너무 짖는 거예요. 그래서 릴리 조용히 좀 해. 뭐 이렇게 간식 줄까? 뭐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밖에 무언가 무서운 게 있어서 그러니까 릴리가 봤을 때 무섭거나 혹은 공격하고 싶거나 사냥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서 짖는 거였어요. 저 윗집 강아지 이름이 민키거든요. 제가 그 강아지 이름도 압니다. 근데 그 민키가 실제로 보니까 진짜 얘가 이만해요. 진짜 작아요. 그러니까 작아서 겁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집에 지금 2년 반을 살았는데도 제가 지나가면 계속 짖어요. 실제로 한번 봤을 땐 진짜 그냥 인형 같은 친구였는데 지금도 민키에게는 뭔가 무서운 일이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민키를 헤아리다 보니까 민키가 조용해졌네요. 어쨌거나 모닝 페이지에서는 나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장 해제된 나의 마음을 듣는 거죠. 저는 일기를 이제 10년을 넘게 썼는데 일기를 쓰다 보면은 글을 되게 잘 쓰게 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글을 되게 꾸미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에게 있었던 일을 그럴싸하게 표현하려고 해.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은 굉장히 구린데 일기에서는 뭔가 내가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멋있으려고 해서 그게 제대로 기록이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서 나도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는 그냥 아침에 일어난 것부터가 짜증나고 막 제정신이 아니야. 그냥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생리를 시작하려고 하는지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악마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배 안에. 이런 얘기 너무 그런가요? 근데 우리 정말 인간이잖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닝 페이지에다가 이런 내용을 썼어요. 배 안에 악마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내용까지 적나라하게 모닝 페이지에 털어놓는다니 진짜 나도 너무 웃기다. 동시에 유명해지면 더 많이 유명해지면 나의 일기를 후손이 볼 수도 있는데 내 뱃속에 악마가 있었다는 걸 후손이 보게 될까? 정말 어이없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미안하네. 근데 뭐 후손들도 마찬가지겠지. 배가 아플 수 있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뭐 후손한테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미 말해버린 제 배 안의 악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런 거죠. 그런 것과 동시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자고 일어나자마자 그걸 기록을 하면 그게 내 고민이 뭐였는지가 정확하게 보여요.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하지? 뭔가 뭐를 해야 되지? 하면서 되게 혼란에 빠질 때가 많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들에서는 그래서 뭐를 빼야 하지? 뭐가 내 삶의 성가신 존재지? 뭐를 신경 쓰지 말아야 하지? 뭐를 집중해야 하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털어놓고 꺼내놔야지 판별을 할 수 있는데 모닝 페이지는 그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딱 꺼내놓기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저희 집이야 조용하지만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우리 민키도 시끄럽고 이래가지고 내 마음속의 소리를 듣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글을 매일매일 털어놓다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이제 잘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게 심리 상담을 몇 년 한 것보다 더 좋았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심리 상담을 한 반년 정도 받아봤었는데 심리 상담 받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받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마음이 막 엄청 튼튼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매번 다시 심리 상담소를 뭐 가면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저 스스로 조금 재활하고 그냥 일상적인 홈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마음의 PT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홈트를 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근데 마음의 근육을 굉장히 단단한 데 있어서
이 모닝 페이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작인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도 저는 더불어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또 아티스트 데이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 그게 뭐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 날을 잡아서 내 안에 있는 아티스트를 조금 신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티스트가 놀 수 있게 그런 데이트를 해라. 그래서 제가 10가지 데이트를 기록을 했는데 첫 번째로 쓴 게 공원에 가기. 근데 그 공원도 이제 이름을 정해놨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 가기. 그리고 박물관 가기도 있었고요. 영화관 가서 영화를 연달아 보기. 이것도 있었고 또 한강에 혼자 돗자리 갖고 가기.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1시간 동안 사라지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을 수 없게 뭐 그런 거였죠. 그런 것들 이제 10가지를 써놨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이번 주에는 공연장 가기가 저의 아티스트 데이트고 이 아티스트 데이트에 또 원칙이 있습니다. 아티스트 데이트는 무조건 혼자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 사람을 아무도 만나지 않는 약속 금지 날로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에 어차피 제가 주말에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나와 데이트를 하는 것도 너무 좋겠다. 그리고 그것도 내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것이겠다. 그 영감도 되게 많이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걷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무 기뻤어요. 저는 잘 걷는 사람이고 걷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특히나 부쩍 작년 한 가을부터인가 되게 많이 걷기 시작했어요. 왜 걸었냐면 제가 그때 살이 쪘었나? 그래가지고 맞아요. 자전거를 타고 그 카보로딩이라고 자기 전에 그 글루코겐 막 저장한다고 막 탄수화물 엄청 막 먹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너무 한 거죠. 자전거는 조금 타면서 카보로딩은 너무 많이 한 거지. 그래서 그냥 살이 엄청 찐 거예요. 진짜 안 찍어본 몸무게를 찍어본 거예요. 제가 항상 몸무게가 10년 동안 똑같았거든요. 근데 딱 30살 딱 넘어가면서 그때 갑자기 팍 5kg가 딱 찌고 이게 좀 문제인데? 근데 이제 근육이 생긴 건 맞았어요. 근데 근육도 생기고 지방도 생기고 그럼 근육 되지? 이러면서 문제가 심각한데 하면서 다이어트 막 이런 거 찾아보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개념 중 하나가 혈당 스파이크라는 거였거든요. 밥을 먹자마자 혈당이 굉장히 치솟는다는 거예요. 혹은 혈당이 오르는 그 당류가 많은 음식, 오렌지 주스 같은 것도 그렇고요. 뭐 그냥 단순당도 그렇고 뭐 탄수화물도 그렇고 웬만한 음식들이 먹자마자 그 당이 딱 스파이크로 이렇게 치솟는 구간이 있대요. 그 이제 먹자마자 이제 15분인데 그때 15분 혹은 30분 정도 걸어주면 이제 생활 근육도 생기고 살이 찌지 않고 그리고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려고 밥을 먹고 항상 걸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왜 좋았냐면 제가 그 이후로 소화불량이 사라졌어요. 진짜 제가 소화불량이 진짜 많거든요. 되게 예민한 성격이라서 항상 그 체하고 막 이런 거를 안고 살았는데 진짜 만성 소화불량이 사라졌고 그리고 정말로 자연스럽게 살이 빠졌어요. 그렇다고 뭐 5kg가 다 빠진 건 아니고 3kg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2kg는 지금도 안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거나 살도 빠지고 그리고 그 걷는 게 어쨌거나 방에서 밥 먹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것도 그거대로 더부룩하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 배부르고 더부룩한 안 좋은 기분을 길바닥에 그냥 내버리고 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딱 다시 산뜻하게 일에 집중을 하든 뭐 사람을 만나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상태의 내가 된다는 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걷기를 하면 더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더 뭔가 건강해지고 이래서 추천한다. 아무튼 그런 게 이제 영주차의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주차 얘기 정도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딱 분량이 맞을 것 같아요. 1주차는 주변의 소리를 듣고 느끼는 법인데요. 진짜 제가 썼던 부분들, 그러니까 그 밑줄 친 부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이 책에 이렇게 작은 명언 같은 게 써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이라는 존재의 미세한 무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그 무늬에 주의를 기울여라. 더그 딜런. 그러니까 저는 살게 되면서 저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흥미로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그 사회에서 말하는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특징이랑 제 특징이라는 게 또 다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평범한 사람이겠지만 뭐 이를테면 저에 대해서 특별한 발견이 있다면 저는 아침에 창작을 했을 때 제일 집중이 잘 된다는 거였어요. 뭔가 예체능을 하면 밤에 다 작업할 것 같고 밤샐 것 같고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회사 다닐 때 그 9 to 6 그 일정이 되게 잘 맞았어요. 저녁에는 뭐랄까 좀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제가 창작을 하면 약간 만드는 것들이 좀 느끼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 듣고 팟빵 피디님께서 이현님 그 목소리 톤은 되게 밤 DJ 톤이다. 심야 DJ 톤이다. 라는 되게 기분 좋은 칭찬을 해주셨는데 제가 놀란 반전을 얘기해 드렸죠. 저 모든 영상을 거의 오전에 녹음을 한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놀라셨을 거고 지금이 몇 시처럼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엄청 밤은 아니에요. 6시 40분? 사실 어제 밤 12시에 영상을 하나 찍었었는데 12시에 너무 파자마 입고 찍으니까 저는 솔직히 파자마 입는 거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외모에 대해서 악플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예쁘게 하진 않아도 깔끔하게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이제 약간의 화장을 하고 조명을 쐬면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중인데 어쨌거나 저는 작업을 아침에 하는 게 되게 잘 되는 인간이었고 또 특이한 점은 저는 미련이 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잘 돌아선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후회도 좀 덜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어. 약간 이렇게 탁 하고 놓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정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담백해 보일 수 있죠. 저는 좀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운동을 생각보다 좋아합니다. 근데 운동도 뭔가 그냥 얘기만 들으면 싫을 것 같은데 어릴 땐 제가 체육을 진짜 못했거든요. 반에서 항상 하위 20%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그래도 제가 기초 체력이 웬만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상위 20% 안에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나는 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의 미세한 무늬,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고 다시 이제 주변의 소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정말 내면의 소리에 너무 관심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날씨에 대해서도 한번 소리를 들어보자라고 해요.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맑은데요. 너무 쾌적해요. 그래서 이런 날에는 어떤 소리가 날까 생각을 했는데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내지는 빨래 소리 아니면 이제 청소기 소리 혹은 창문을 열고 요리하는 소리 같은 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확실히 빨래하기 좋은 날이라서 오늘 저도 빨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는 날에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차 바퀴가 이제 찐득찐득하게 길 위를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습도 그러면은 습하니까 가습기 아니다 제습기가 돌아가는 소리도 나겠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날씨마다의 소리도 한 번씩 귀를 기울여 보고 기록을 해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정말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날을 바꾸는 듣기 연습. 펜을 들고 날씨를 기록해 보세요. 맑은 날, 안개 낀 날, 해 나는 날, 비 오는 날 등 간단히 기록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리고 당신의 기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당신은 날이 흐려서 찌뿌둥하다 또는 맑아서 마음도 상쾌하다 라고 생각하는 유형인가요? 날씨와 함께 들은 소리도 함께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내 주변 세상과 주파수를 맞추는 연습. 그쵸. 주변 세상. 정말 여기에 이렇게 강아지 나오고 릴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릴리가 말도 참 안 듣고 도마뱀 만나면 항상 도마뱀 죽이고 이러는 강아지인데 그 릴리랑 같이 토네이도가 올 때 어떻게 숨는지 그리고 어디를 산책하는지 그런 날에도 이제 산책을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은 안 돼라고 하고 뭔가 바깥 소리를 귀를 기울인다든가 그리고 그런 나 자신과 세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소설의 한 장면처럼 저자가 너무 묘사를 잘 해놔서
읽는데 정말 몰입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타인의 말 듣는 방법.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경청할 때 여러 가지 듣기 방법이 있겠지만 눈으로 들어라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사실 1대1로 만나는 일이 전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이 아이의 얘기를 듣고 있지만 더 잘 듣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뭔가 마음이 가는 상대를 만나거나 했을 때 그분은 이제 무가수라는 분이었어요. 저랑 동갑인 나중에 이제 말을 놓기로 한 친구인데 무가수라는 친구가 그날 처음 봤는데 얼굴도 너무 귀엽고 하는 이야기도 조용조용하고 편안하고 뭔가 얽매이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생각하는 게 좀 다른 친구였지만 근본적인 것은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느낌이어서 그 아이의 말을 되게 잘 듣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얘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눈으로 들었어요. 눈으로 듣는다는 거는 근데 지금 카메라에 이거를 재현을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구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진짜? 그랬구나 하면서 이 소리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가늠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눈을 깜빡거리고 눈을 작게도 했다가 크게도 했다가 하면서 그냥 눈으로 정말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그만한 경청이 있나 싶어요. 정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걸 느껴요.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눈빛이 그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제 영상을 잘 들어주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눈빛 주무시다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 영상 듣고 잠에 드셨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네, 잘 듣고 계시다면 눈웃음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눈으로 듣는 거 그런 게 이제 타인과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잘 경청하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나와요. 참을성 있게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말을 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뭔가 나의 이야기를 참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어려운데 그럴 때일수록 한 번 더 그 사람에게 더 많이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자 하고 인내심 있게 듣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되게 내가 방금 말하는 것보다 더 나았을지도 모를 멋진 말들을 많이 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막 직장 내에서 막 말이 너무 길어지는 우리 뭐 상사라든가 임원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그냥 모두에게 말하는 그런 말하기 말고요. 둘이 대화하고 있을 때 더 이렇게 이거를 확인해 보기 좋은데 그 사람에게 혹은 그 사람에게 그냥 말을 할 기회를 되게 많이 주고 눈으로 듣고 경청해 준다면 그리고 참을성 있게 듣는다면 멋진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공감이 됐고 이 책을 읽어보고 저는 몇몇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으면서 적용을 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멋진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는 제가 사람을 만나는 게 항상 제 삶의 문제이자 되게 좋은 일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왜 문제이자 좋은 일이었냐면은 문제였던 이유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긴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왜 좋냐고 하면은 영감을 진짜 많이 받아요. 저는 사람으로부터. 최근에 내린 그런 정리한 생각은 사람을 굉장히 신중하게 만나자. 그리고 그 내가 만난 사람의 이야기는 굉장히 경청을 해서 듣자라는 거였죠. 어쨌거나 이런 잘 듣는 방법에 대한 책이고요.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도 많아요. 죽은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혹은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도 그런 정말 상상이 안 되죠. 그런 사람한테도 소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뒤쪽에 더 실질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영상을 제가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형식, 예전에도 시도를 해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오디오를 그래도 나름대로 마이크 썼거든요. 오디오도 이렇게 해보고 듣기에는 어떠셨는지 그리고 뭐 보기에는 어떠셨는지 그리고 보는 것보다 꺼놓고 많이 들으셨는지 이런 것들 저에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저는 그 다음 유튜브 채널 만들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 오래 들으실 수 있을 법한 호흡이 긴 라디오 같은 음성 채널들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시도를 예전에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연 라디오라고 재생 목록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딴에는 이거는 라디오용으로 듣기 참 좋습니다 라는 것들을 모은 건데 놀라우리만큼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우리만큼 관심이 없으니까 그만하자 하면서 저만의 그 라디오를 접었어요. 그 팟빵에서도 라디오를 했는데 라디오를 접었죠. 근데 생각보다 그 재생 목록 상위 그게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에 뜨잖아요. 상위가 이연 라디오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기다리고 있나? 이연의 라디오를 하면서 어쨌거나 이 라디오송 콘텐츠를 조금 더 저는 잘 재밌게 만들어 보고 싶고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책은 아티스트 웨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편안한 기분 느끼시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